토리도 신선한 딸기잎을 보니까 막 잘 먹네. 튀김되지 않고. 안녕하십니까. 에파쿠팜 체험농장TV 박덕섭 박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2년 2급 치유농업사 시험 길라잡이 제33강의 내용으로서 제3권 치유농업 서비스의 운영과 관리, 2장 치유농업 서비스의 실행, 단원 1 치유농업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영상에 앞서 아직도 에파쿠팜 체험농장TV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께서는 빨강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쪽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실행, 치유농업 프로그램 준비,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준비, 치유농업 프로그램 활동 지침, 치유농업 프로그램 대상자 및 운영 인력들이 안전 준수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다고 판단되면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의 목적 및 활동 종류에 따라 진행 방식이나 활동 지침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모든 프로그램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활동 지침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에 적용한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대상자 준수사항. 프로그램 진행 시 대상자는 프로그램 진행자의 설명에 집중하며 프로그램의 진행 방법과 안전규칙을 정확히 숙지하고 지킨다. 그룹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부적절한 언어나 행동으로 인해 다른 대상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상호 배려하고 존중한다. 시설을 둘러보거나 장소를 이동할 때에는 이동 대회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시설 규모가 크거나 같은 시설 내에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동시에 운영되는 경우에는 이동 전 프로그램 운영 인력에게 자리 이탈이나 장소 이동 내용을 먼저 알리고 다양한 동식물 자원 및 외부 환경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안전 규칙을 준수한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실행 전 시설을 준비 점검하여 프로그램 대상자의 안전성과 이용 편리성을 높이도록 한다. 시설 안전 점검. 치유농업 프로그램 실행 전 시설을 준비하여 프로그램 대상자의 안전성과 이용 편리성을 높이도록 한다.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프로그램 진행 장소, 외부 환경, 활동 및 휴게시설, 편의시설 등 각각의 시설 환경은 프로그램 실행 전 점검표를 활용하여 상태를 파악하고 환경별, 프로그램 진행 장소, 외부 환경, 편의시설, 체험도구 등을 정리하여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한다. 또한 점검 결과를 확인하여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시 참고해야 할 사항이 없는지 점검을 진행한다. 다음 표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시설 환경 점검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체험장 외부가 되겠습니다. 체험장 외부에는 외관, 진입로, 안내판, 주차장 등이 있는데 그 점검사항으로는 먼저 외관의 점검사항은 체험장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정비하여 있는가, 그리고 체험장 외부가 청결한가. 다음은 진입로에 대한 점검사항입니다. 진입로에 대한 점검사항으로는 큰 차량이 운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는가, 그리고 진입로 주변 청결 상태가 좋은가. 다음은 안내판 점검사항입니다. 안내판의 점검사항으로는 안내 표지판이 방문객 눈에 잘 띄는가, 그리고 글씨가 지워진 것은 없는가. 다음은 주차장에 대한 점검사항입니다. 주차장에 대한 점검사항으로는 충분한 주차 공간이 확보되었는가, 그리고 안전한 승하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가. 다음은 체험장 내부에 있는 점검사항입니다. 체험장 내부는 내부, 소품, 가전기기, 통풍, 채광, 수납 공간, 가전기기 등으로 항목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먼저 내부의 점검사항으로는 체험하기에 충분히 넓은 공간인가,
구급 상자가 비치되어 있는가? 내부가 청결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가? 다음은 소품의 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품의 점검 사항으로는 체험 주제에 적절한 소품이 진열되어 있는가? 다음은 가전기기에 대한 점검 사항입니다. 가전기기에 대한 점검 사항으로는 냉, 난방시설, 전기기기 등이 정상 작동하는가? 다음은 통풍, 채광에 대한 점검 사항입니다. 통풍, 채광에 대한 점검 사항으로는 통풍, 채광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가? 다음 수납 공간에 대한 점검 사항입니다. 수납 공간은 사물함, 신발장 등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가? 마지막으로 가전기기에 대한 점검 사항입니다. 가전기기는 냉난방 시설, 전기기기 등이 정상 작동하는가? 다음은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사항입니다. 편의시설은 휴식공간, 식수대, 화장실, 세면장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먼저 휴식공간에 대한 점검 사항에는 휴식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가? 그리고 휴식공간이 청결한가? 다음은 식수대에 대한 점검 사항입니다. 식수대는 식수 안전수위는 적절한가? 식수대 프로그램 시작 전 충분한 양이 확보되어 있는가? 다음은 화장실 세면장에 대한 점검 사항입니다. 화장실 세면장은 적절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화장실은 청결한가? 필요한 소모성 용품이 비치되어 있는가? 냉, 온수, 수압 등이 적절한가? 다음은 체험 도구에 대한 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험 도구는 재료, 수량, 상태 점검이 되겠습니다. 재료는 체험 내용, 대상에 알맞은 도구가 준비되었는가? 수량은 인원수보다 넉넉한 수의 도구가 준비되었는가? 체험 도구의 상태는 무리 없이 작동되는가? 상태 점검으로는 체험 도구는 무리 없이 작동되는가? 다음은 특이사항에 대한 점검 사항입니다. 특이사항은 문턱, 화장실, 비상연락망이 되겠습니다. 문턱은 휠체어가 드나들기에 무리가 없는가? 화장실은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가? 비상연락망은 위급 상황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기관이 표시되어 있는가 등의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먼저 1. 사전 안전교육. 현재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안전교육 기준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료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단원의 내용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관리 매뉴얼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사전 안전교육은 치유농업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주의하거나 지켜야 할 내용을 다루며 교육 내용은 응급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조별 또는 개인별 응급사고 발생 시 대응훈련 등으로 구성된다. 응급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은 응급처치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 응급사고 발생 시 도움 요청 방법, 병원 이송을 위한 구급차량 지원 요청 방법,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 등의 내용을 다룬다. 조별 또는 개인별 응급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신체상해 발생 시 응급처치 등의 내용을 훈련하며 특히 각 치유 농업시설마다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안전사고 사태에 대비하여 중점적으로 훈련을 실시한다. 이외에 활동이나 계절, 주변 환경에 따라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한 안전교육도 고려할 수가 있다.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에 대한 팁이 되겠습니다. 팁으로는 체험활동 시 유의사항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체험활동 운영자의 안내에 귀를 기울이고 개별 활동을 하지 않는다.
질서를 잘 지켜서 안전하게 활동한다. 마을의 모든 농산물과 가축을 소중히 여긴다. 차를 타고 내릴 때에는 좌우를 살펴 차가 오는지 확인한 후 움직인다. 작은 식물이나 곤충이라도 함부로 꺾거나 괴롭히지 않는다. 체험의 규칙을 잘 지키고 허락 없이 농작물에는 손대지 않는다. 농업인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는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쓰레기통에 넣거나 다시 가지고 간다. 함께 체험하는 사람들을 배려한다.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길을 잃는 등 위급 상황 발생 시에는 바로 119와 운영자에게 연락을 한다. 다음은 또 다른 팁으로 농촌 체험 휴양마을 운영자 안전예방 수칙을 예시한 것입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운영자, 즉 위원장이나 사무장 등이 되겠습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운영자는 체험활동 진행 전 방문객을 대상으로 마을 내 위험지역 및 시설물 이용, 체험활동 진행 중 안전사고 유형에 대한 사고 교육 등을 실시한다.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는 겁니다. 체험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체험 프로그램 실행 직전 반드시 사전 교육 등을 통하여 유의사항 등을 서로 공유한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자, 즉 위원장, 사무장 등은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대피가 편리한 숙소를 배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치거나 아픈 사람이 체험활동에 참가할 경우를 대비해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설비, 기구, 즉 구급함 및 비상약 등이 되겠습니다.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설비 기구를 갖추어야 하고 위급 상황에 대비해 119, 병원, 보건진료소들과의 비상 연락체계를 반드시 구축, 운영해야 한다. 또한 위험 취약지역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방벽, 방책, 위험물 표지, 즉 안내 표지판이죠.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방문객이 있을 때는 안전요원 또는 긴급 구조요원을 상시 배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강, 하천, 바다 및 산악 등 위험 취약지역에서 체험활동을 하는 경우 안전모, 안전띠, 구명조끼 등 필요한 개인보호장구를 갖추고 이를 방문객이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설물 등의 위험 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홍수, 해일 등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방문객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다음은 두 번째로 프로그램 운영 중 안전사항 점검입니다.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의 두 번째 내용으로서 프로그램 운영 중 안전사항 점검이 되겠습니다. 사전 안전교육이 충분히 실시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프로그램 운영 중에 언제든지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안전사항 점검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운영 중 운영인력은 대상자들의 안전보호 장비 사용 등 사전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각종 안전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며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가능성을 살핀다. 또한 프로그램 대상자가 프로그램 중 안전준수 행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즉각적으로 안전수칙을 재교육시킨다. 다음은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내용 중에서 팁으로서 프로그램 운영 중 안전사항 주 점검에 대한 내용을 팁으로서 열거해 보았습니다.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
노약자 등은 특히 유심히 관찰한다. 안전 미준수 행동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피드백 조치한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중 안전사항 점검이 불가할 경우 안전사항 전담 요원을 활용한다. 다음은 안전관리 매뉴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전관리 매뉴얼. 지원응업 프로그램 운영자 및 운영인력의 안전관리는 프로그램 대상자 안전관리, 시설물 및 위험지역 안전관리, 소방, 전기, 가스시설 안전관리, 식품위생 및 감염병 관리, 폭력사건 예방 및 관리로 구성된다. 프로그램 운영인력은 안전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숙지하여 지원응업시설의 다양한 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며 안전수칙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 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매뉴얼에 따라 즉각 대처하여 대상자 및 시설의 안전을 도모한다. 또한 안전 매뉴얼을 토대로 대상자에게 정확하고 일관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안전관리 매뉴얼 중에 첫 번째 치유농업 프로그램 대상자 안전관리입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대상자 안전관리. 프로그램 대상자 안전수칙은 안전사고 대응수칙과 재난사고 대응수칙으로 구성한다. 프로그램 대상자 안전수칙은 핵심이 되는 내용을 위주로 작성하며 대상자가 안전수칙을 지속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포스터 또는 팸플릿 형태로 만들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 포스터 또는 팸플릿은 내용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구성하며 각 시설별 안전사항,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안전사항, 대피소 및 피난 경로, 그 위 재난안전 등의 사항을 넣는다. 안전사고 및 재난사고에 대비하여 치유농업시설 내 비상약품 등을 비치하며 정기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 인력 및 대상자가 응급상황 시 심폐소생술과 목에 음식물이 걸리거나 막혔을 때 시행하는 하임리히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주변에 위치한 119, 경찰서, 병원 등과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발생 시 발생할 수 있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대상자 안전관리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는 사고 발생으로 인한 의식저하 또는 호흡곤란, 찰과상 등 피부 손상 및 출혈, 독성식물이나 곤충으로 인한 부상, 화상 또는 동상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활동 중 골절이나 탈구, 수지절단, 화상, 물놀이 사고,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10분 이내에 119에 신고하고 사고자에게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사고자 위 현장에 남아있는 대상자들의 안전을 확보한다. 이후 각 주요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요령을 사고 전 숙지하여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중독이나 집단 급식소 이용으로 인한 음식 위생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119 신고 및 병원 및 보건당국에 음식 위생사고를 신고하고 안전사고 원인으로 의심되거나 집단으로 제공된 음식 및 급식 현장을 그대로 보존한다. 또한 설사 환자 파악 및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협조한다. 다음은 그림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단계별 주요 절차에 대해서 그림으로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전 준비를 하고 마을 안전사고 관리 개입을 수립합니다. 다음, 안전관리 총책임자 및 관리 책임자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안전교육을 이수합니다. 그리고 안전시설 및 안전표시판을 점검합니다. 다음 단계로는 체험활동 시에는 안전관리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체험활동 안전수칙을 고지합니다.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수칙에 따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발생 시에 대한 주요 절차입니다. 안전사고 발생했을 때는 안전관리 대응 요령에 따라 신속히 대응합니다. 그리고 비상연락망에 따라 유관기관에 신고를 하고 또 성폭력 발생 시는 경찰서나 학교 등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사후 관리에 대한 주요 절차입니다. 사후 관리는 보험 등을 통한 사고 후속 처리 및 처리 과정을 모니터링합니다. 위로하는 의사표시, 사고 처리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사고 관리 계획 등을 보완합니다. 다음은 표 2-1-2의 안전사고 발생 초기 대응 요령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서 우선 치유농업 프로그램 활동 중 사고 시입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활동 중 사고 시는 대응 시간은 즉시, 즉 10분 이내입니다. 긴급 조치로는 119 신고, 즉 병원도 됩니다. 사고자 응급 처치, 체험객 현장 안전 확보, 주요 안전사고 대처 요령으로는 골절이나 탈구됐을 때는 부목으로 고정해서 또 출혈 시 압박을 합니다. 부목으로 고정을 하는데 출혈 시 압박을 하고 뼈를 직접 맞추지는 않아야 됩니다. 다음 수지 절단 시 대처 요령입니다. 수지 절단 시에는 지혈, 절단 부위를 마른 거즈로 싸 비닐봉지나 방수 용기에 담고 얼음 위에 보관합니다. 손가락이 딸렸을 때는 즉 지혈을 하고 절단 부위를 마른 거즈로 싸서 비닐봉지나 방수 용기에 담고 얼음 위에 보관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화상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화상이 발생했을 때는 흐르는 찬물로 10분 이상 씻은 후 거즈로 화상 부위를 덮고 붕대는 느슨하게 감읍니다. 다음 물놀이 사고입니다. 물놀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인공호흡 또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다음 호흡곤란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호흡곤란이 발생했을 때는 사고자 뒤에서 주먹으로 사고자의 상복부를 강하게 밀쳐 올립니다. 이런 것을 하임리히법이라고 합니다. 호흡곤란 시에는 사고자 뒤에서 주먹으로 사고자의 상복부를 강하게 밀쳐 올리는 겁니다. 이게 하임리히법이죠. 사고자의 흉부, 유두선 중앙에 손을 두고 압박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음식위생사고시입니다. 음식위생사고시. 대응 시간은 즉시인데 60분 이내입니다. 60분 이내에 119에 신고를 하고 병원 또는 보건당국에 신고를 합니다. 음식 공급을 중단하고 현장을 보존합니다.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는 설사 증상이 있을 경우 탈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고 같은 식사를 한 사람들이 동일 증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건소에 신고하고 의사 진단 없이 지사제 등은 복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집단급식소에서는 급식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설사 환자를 파악합니다. 또 현장 조사 등 보건소 역학조사에 협조를 합니다. 그리고 시설과 기구에 대한 살균, 소독 조치 완료 전까지
음식 제공을 금지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매뉴얼의 첫 번째 의식 저하 및 호흡곤란입니다. 프로그램 대상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경우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연락하며 응급상황 관련 자격 소지자 또는 교육 이수자로 하여금 사전 조처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첫째, 출혈 여부를 확인한다. 출혈이 있으면 직접 압박, 지혈대 사용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혈한다. 둘째, 환자가 의식이 없을 경우 기도를 확보한다. 의식을 잃으면 혀가 말려 기도가 막히고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머리를 젖히고 턱을 올려 기도를 확보한다. 셋째, 환자가 의식이 없을 경우 호흡을 확인한다. 가슴 부위가 상하로 움직이는지, 숨소리가 들리는지를 확인한다. 호흡이 없으면 즉시 흉부압박 30피에 인공호흡 2의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흉부압박 30피에 인공호흡 2번입니다. 다음은 표 2-1-3의 성인 심정지 환자의 기본 소생술 실습 지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인 심정지 환자의 기본 소생술 실습 지침입니다. 페이지 167의 내용입니다. 단계별로 보면은 첫 번째 환자 반응 평가, 두 번째 신고 및 제세 동기 요청, 세 번째 맥반 및 호흡 확인 10초 이내에 해야 됩니다. 맥반 및 호흡 확인을 10초 이내에 하고, 네 번째 고품질의 가슴 압박 시행, 다섯 번째 기도 유지, 여섯 번째 인공호흡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복합니다. 첫 번째 단계 성인 심정지 환자의 기본 소생술 실습 지침 첫 번째 단계 환자 반응 평가, 심정지 환자 반응 평가입니다. 두 번째 신고 및 제세 동기 요청, 병원 밖에서의 상황일 때는 응급체계를 활성화시켜서 119에 신고하고 또 자동 제세 동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병원 안에서는 심정지 코드 방송 및 제세 동기 요청을 합니다. 세 번째 단계 환자의 기본 소생술 실습 지침 세 번째 단계는 맥반 및 호흡 확인 10초 이내에 하는데, 그 실습 내용으로는 맥박 확인은 어렵고 부정확하므로 일반인은 맥박 확인 없이 바로 가슴 압박 실시. 다음은 유무 및 비정상 여부 확인. 다음 성인 심정지 환자의 기본 소생술 실습 지침 네 번째 고품질의 가슴 압박 시행입니다. 고품질의 가슴 압박 시행은 정확한 압박 위치, 가슴뼈의 아래쪽 절반 부위, 적절한 압박 속도, 분당 100 내지 120회입니다. 그러니까 1초에 거의 2번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0회의 가슴 압박을 최소 15 내지 18초 이내에 시행합니다. 그래서 그 초에 2번씩 압박을 해야 됩니다. 가슴 압박을. 그리고 적절한 가슴 이완, 압박 대 이완 비율이 50대 50. 그러니까 압박하고 풀어주고 하는 것이 50대 50. 절반씩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세는 양 팔꿈치를 펴고 어깨와 일직선이 되게 합니다. 다음 심정지 환자의 기본 소생술 실습 지침 다섯 번째로 기도 유지입니다. 그 실습 내용으로는 기도 유지 실습 내용으로는 머리 젖히기 및 턱 들어 올리기로 기도 유지를 합니다. 다음 심정지 환자의 기본 소생술 실습 지침으로 여섯 번째 인공호흡입니다. 인공호흡의 실습 내용은 1초에 걸려 가슴 상승이 보이도록 2회 실시합니다. 1초에 2번 하는데 가슴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이도록 한다는 얘기죠. 다음 마지막으로
8번째, 반복입니다. 가슴 압박 30피, 인공호흡 2 반복합니다. 가슴 압박은 이때 15초에서 18초 이내에 30회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가슴 압박 중단의 최소화 2회의 인공호흡을 10초 이내에 시행을 합니다. 다음 안전관리 매뉴얼 중 2번째, 찰과상 및 염좌 등입니다. 사실 그 양성 교재에는 나항이 제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나항, 찰과상, 염좌 등이 있습니다. 나항이 빠져 있습니다. 제목이. 찰과상이나 배임, 찔림 등으로 인해 출혈이 발생한 경우 감염 방지를 위하여 상처에 함부로 손을 대거나 이물질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상처 부위가 더러울 경우 흐르는 깨끗한 물로 이물질만 걷어내듯이 세척한 다음 소독된 거지, 붕대로 드레싱하고 의사의 치료를 받게 한다. 출혈이 심한 상처는 심장에 가까운 부위를 묶고 즉시 지혈을 하며 깨끗한 찬물이나 얼음을 이용하여 찜질한다. 염좌는 인대 및 관절 조직이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파열된 상태를 말하는데 발목, 무릎, 손가락, 손목 관절에 흔히 발생한다. 염좌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상된 부위가 아프고 붓기 시작하며 움직이면 통증이 점차 심해집니다. 따라서 손상된 골절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준 후 냉찜질을 하고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매뉴얼 중에 감염 예방 기본 원칙을 팁으로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염 예방 기본 원칙. 환자의 혈액, 침, 땀, 대변, 소변, 뇌 척수액 등 분비액과 접촉하지 않는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 일회용 장갑, 가슴, 배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신체 보호대를 사용한다. 환자의 분비액이 자신의 상처에 닿지 않도록 보호한다. 환자를 다루면서 자신의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다. 응급처치함을 준비하고 보호장비와 물품을 준비한다. 응급처치 시행 후 비누나 물로 손을 깨끗이 씻는다. 다음은 안전관리 매뉴얼 중 3번째, 독성식물, 곤충이나 동물로 인한 부상입니다. 다의 항목입니다. 독성식물, 곤충이나 동물로 인한 부상. 그 내용으로는 독성식물은 접촉 후 피부, 눈 등 점막에 가려움증이나 발진이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디펜바키아, 애기똥풀, 쐐기풀, 온나무, 독성 담쟁이, 독성 떡갈나무 등이 있다. 이러한 식물과 접촉한 후에는 비누와 찬물로 나무의 진을 씻어내고 충분한 양의 알코올로 닦아낸다. 또한 독성이 있는 식물은 예를 들어 천남성과의 식물, 독버섯 등 이러한 독성이 있는 식물을 섭취한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구토 등을 통해 섭취한 식물을 제거하도록 하고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한다. 한편 곤충이나 동물로부터 쏘임, 물림이나 찔림 등의 부상을 당할 수도 있다. 참고로 대표적인 독성식물은 디펜바키아, 애기똥풀, 쐐기풀, 온나무, 독성 담쟁이, 독성 떡갈나무. 이러한 독성식물에 하고 접촉한 후에는 비누와 찬물로 씻어내고 충분한 양의 알코올로 닦아낸다. 독성식물이나 독성곤충에 의해서 상해를 입었을 때 내용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에 쏘인 경우 핀셋을 이용하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밀어서 벌침을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씻고 냉찜질한다. 벌독은 피부가 붓는 등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하지만 심한 경우 저혈압, 의식불명, 천식 발작, 호흡곤란, 복통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한다.
들판이나 산의 풀숲에 서식하는 찐득이 중 일부는 발열, 식욕저하, 구토, 설사, 복통, 근육통, 의식장애, 경련, 기침, 하열 등의 증상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시설 내 진드기 퇴치 작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대상자는 풀밭 위에 눕거나 하는 행동은 피하고 해충 기피제 등을 사용한다. 뱀이나 광견병이 의심되는 동물에 물린 경우 상처 부위를 비눗물로 깨끗이 씻고 소독된 거즈나 수건 등으로 직접 압박하여 지혈한 후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의사로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한다. 다음은 안전관리 매뉴얼 네 번째, 화상 또는 동상입니다. 화상이 발생한 경우 화상 부위는 흐르는 물로 차갑게 식힌다. 물집은 절대 터뜨리지 말고 소독된 거즈로 느슨하게 드레싱한다. 화상이 심한 경우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의료진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기온 저하 등으로 동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상 부위를 움직이거나 문지르면 더욱 손상이 커지므로 동상 부위를 원래의 색깔이 튈 때까지 따뜻하게 해준다. 건조한 무균 붕대로 감아주고 손가락, 발가락 사이에는 멸균된 거즈를 넣어준 후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한다. 다음은 안전관리 매뉴얼 세 번째, 재난사고 대응수칙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치유농업이 진행되는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는 자연재난과 인적, 사회적 재난으로 구분된다. 자연재난은 태풍, 호우, 홍수, 폭염, 폭설, 지진 등이며 산불, 건물 붕괴, 폭발, 화재 등 인적, 사회적 재난은 발생 이전에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재난사고는 발생했을 때의 대처계획을 수립하고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재, 전기, 가스와 같은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전기 및 가스안전공사 등 해당 기관에 재난사고 발생 사실을 알린다. 또한 전기나 가스를 차단하는 등 재난 상황을 침착하게 파악하여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프로그램 대상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 대상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다. 산사태나 폭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119에 신고하고 프로그램 대상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킨다. 다음은 재난 안전관리 체계를 그림으로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적 자원으로는 총괄 책임자가 있고 체험활동 담당자가 있고 체험객이 있습니다. 총괄 책임자하고 체험활동 담당자는 안전관리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체험객은 당일 현장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책임자, 운영자 교육, 체험시설 사전 점검을 합니다. 체험을 할 때는 이렇게 체험이 예고되면 체험시설 사전 점검을 하죠. 그리고 재난 예고가 있으면 재난 예보를 합니다. 그래서 체험시설의 운영 범위를 결정해가지고 체험 활동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재난 상황이 실제로 발생을 하면은 체험시설 이용 활동을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표 2-1-4의 재난사고 발생 초기 대응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분야는 화재, 전기가스 사고 시하고 자연재해 발생 시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화재, 전기가스 사고 시에는 대응 시간은 즉시입니다. 10분 이내입니다. 긴급 조치 사항으로는 119에 신고하고 그 병원, 전기 및 가스 안전공사에도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전기, 가스를 차단하고 체험객을 안전장소로 대피를 시킵니다. 이러한 화재, 전기가스 사고 시의 주요 안전사고 대처 요령은 화재가 나면 출입문을 열기 전에 문을 손등으로 대어보거나 손잡이를 만져봅니다. 연기가 있을 경우 낮은 자세를 취합니다. 산불이 났을 경우는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여 화재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도로나 바위 등 뒤에서 대피를 합니다. 도로, 바위 등으로 대피를 합니다. 그리고 산불 구역보다 높은 곳으로는 가지를 않습니다. 다음에 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감전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자 주변의 전선, 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고무장갑, 장화 등을 착용한 후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건으로 기기, 전선으로부터 사고자를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의식, 호흡이 없을 때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가스 중독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연소기 콕, 중간 밸브 등을 잠그고 환기를 시킵니다. 호흡이 있을 때는 옆으로 눕힙니다. 의식이나 호흡이 없을 때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대응시간은 즉시 60분 이내로 실시합니다. 긴급조치는 119에 신고하고 산림항공구조대에도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체험객을 안전장소로 대피를 시킵니다. 주요 안전사고 대처 요령은 산사태나 폭우는 산림 내에 있을 경우 계곡부 등에서 벗어나 높은 곳으로 피신합니다. 폭설이 발생했을 때는 지붕 붕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서 대피를 합니다. 그리고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건물 밖인 경우 벽돌 담이나 대문 기둥, 가로등, 전선 등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건물 내인 경우에는 튼튼한 테이블 밑으로 피신을 합니다. 다음은 재난사고 대응 수칙 중에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119에 신고하고 비상벨을 눌러 시설 내부와 외부에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린다. 작은 불씨의 경우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며 불씨가 큰 경우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대피 시에는 문에 온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문에 온기가 없으면 문을 열어 대피 장소로 신속히 이동한다. 연기가 있는 경우 젖은 천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낮은 자세를 취해 팔과 무릎으로 기어 이동하며 옷 등 신체에 불이 붙은 경우 불이 붙은 부분을 바닥에 대고 뒹굴어서 불을 끈다. 소화기 사용 요령입니다.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가 발부한 소화기 사용 요령입니다. 첫 번째, 불이 난 곳으로 소화기를 신속하게 옮긴다. 두 번째,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는다. 세 번째, 바람을 등지고 선 후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한다. 네 번째, 손잡이를 힘껏 움켜쥔다. 다섯 번째, 분말을 빗자루 쓸듯이 골고루 뿌린다. 빗자루 쓸듯이 이렇게 골고루 뿌린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표 2-1-5의 소화기 종류별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분말 소화기입니다. 분말 소화기 사용 방법은 손잡이 부분 안전핀을 뽑는다. 바람을 등지고 호스를 불 쪽으로 향하게 잡는다.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불을 향해 분사한다. 이때 빗자루 쓸듯이 뿌린다. 다음은 투척용 소화기입니다. 투척용 소화기 사용 방법은 유류 화재가 발생했을 때하고 목재 화재가 발생했을 때 두 가지 재난에 대해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류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발화점에 직접 던지지 말고 주변 바닥이나 벽에 소화약재가 화재 부위를 덮도록 한다. 소화약재가 화재 부위를 덮도록 합니다. 목재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직접 발화점에 던진다. 다음엔 옥내 소화기 사용 방법입니다. 옥내 소화기 사용 방법은 아파트나 빌딩 등 대형 화물에 고정식으로 비치된 소화기다. 화재가 발생하면 발신기 스위치를 누르고 소화전 문을 열고 노즐, 관창이라고도 하죠. 노즐과 호스를 꺼낸다.
호스에 접힌 부분이 없도록 펴주고 노즐을 가진 사람이 준비가 됐으면 소화전함의 개폐 밸브를 돌려 개방한다. 노즐을 단단히 잡고 불이 타는 곳을 향해 물을 뿌린다. 다음은 재난사고 대응 수칙 중에 태풍, 호우, 홍수 발생 시 대처 요령입니다. 태풍이나 호우, 홍수 등이 발생했을 때는 방송 매체를 통해 기상변화 상황을 지속해서 체크하며 물이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응급약품, 손전등 등 대피 시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여 대피한다. 대피 시 수도와 가스밸브, 전기 차단기를 잠그고 자동차 운전은 자제하며 가로등, 신호등, 고압전선, 비탈면 등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며 침수나 산사태가 예상되는 지역은 기상 상황을 확인하면서 지정 대피로 또는 대피시설로 집결한다. 다음은 재난사고 대응 수칙 중에 세 번째, 폭염, 폭설 발생 시 대처 요령입니다. 폭염 시에는 폭염 상황과 열사병 증상을 미리 체크하고 생수, 손전등 등 대피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한다. 폭설 시에는 가능한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미끄러짐 대비 또는 예방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며 시설에 고립되는 것을 대비하여 물품을 준비하고 비상 연락 체계를 숙지한다. 다음은 재난사고 대응 수칙 중에 네 번째, 지진 발생 시 대처 요령입니다. 지진으로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 및 등 추락물로부터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한 후 출구를 확보하여 건물 밖으로 이동한다. 건물 밖에서도 떨어지는 것이 없는지 주의하며 머리를 보호하고 산사태나 절벽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 예를 들면 비탈면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다음은 재난사고 대응 수칙 중에 네 번째, 폭발 대비 요령입니다. 폭발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가스 코크와 중간 밸브 잠금 및 가스 누출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먼지가 많은 밀폐 공간에는 집진 설비를 설치하도록 한다. 가스 누출이 의심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는 환기를 자주 시행하고 화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 위에도 휴대전화, 노트북, 부탄가스, 헤어스프레이, 가스라이터 등의 사용에 있어 고객들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다음은 시설물 및 위험지역 안전관리입니다. 시설물 첫 번째, 1. 시설물 안전관리 기초 준수사항. 1. 시설물 안전관리 담당자 선발, 시설물 점검 목록 개발 및 활용. 2. 시설물에 대한 마을 자체 정기 안전점검 관리 실시, 재난 빈번 시기 및 시설 이용자 수가 많은 시기 안전관리 빈도를 확대한다. 3. 증개축 시설 공사장에 대한 참가자 출입 통제, 시설물 이상 발생 시 전문가의 정밀 점검 의뢰, 이상 시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시설물 및 위험지역 안전관리 중에 두 번째, 시설물 안전관리 항목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항목으로는 체험시설, 증개축 시설, 특정 관리 대상 시설, 위험구역이 있으며 관리 항목은 다음과 표와 같다. 표 2-1-6 시설물 안전관리 항목. 먼저 체험시설, 증개축 시설, 특정 관리 대상 시설, 위험구역 등으로 세 가지 구분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체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항목의 세부 내용으로는 시설 외관, 균열, 방수, 기타 변형 상태. 다음 증개축 시설의 안전관리 항목으로는 그 세부 내용의 현장 주변 청소, 전기시설 방호, 집안 및 주변 건물 침하, 균열, 출입금지 조치 등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설물 안전관리 항목의 세 번째, 특정 관리 대상 시설 위험구역이 되겠습니다. 특정 관리 대상 시설 위험구역의 세부 내용으로는 지자체의
해당 시설 및 지역 지정 내역 숙지, 물놀이 안전선, 안내 게시판 설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특정 관리 대상 시설이나 위험구역을 지역에 지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숙지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소방, 전기, 가스 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그 첫 번째는 소방, 전기, 가스 시설 안전관리 기초 준수사항 1. 소방, 전기, 가스 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은 월 1회, 종합 정밀 점검 연 1회 실시한다. 개별 시설 관리자의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한다. 세 번째, 전문가를 통한 정밀 점검, 점검 결과를 반영한 계보수를 한다. 다음은 소방, 전기, 가스 시설 안전관리 중에 사전 준비 세부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방시설물 관리입니다. 소방시설물 관리는 그 세부 내용으로는 안전관리 체계 및 교육, 소방시설의 사용 및 점검, 피난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안전운영, 안내 게시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 화재, 가스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기 안전점검은 매월 4일에 한다. 소방, 전기, 가스시설 점검을 하고 이용객 증가 시에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한다. 그리고 마을 안전관리 책임자하고 부문별 안전 전문가가 있죠. 체험 휴양마을을 관리하게 됩니다. 체험 휴양마을은 마을 안전관리 책임자하고 부문별 전문가가 관리를 하는데,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최초 인지 주민이 119에 신고를 하고 마을 주민은 초기 진압을 합니다. 그리고 상황 진압을 하는데 이때 마을 주민의 진압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 시, 군 담당 부서에 보고를 하고 상황 분석을 해서 시설 등 개선을 보완하고 개선 보완 활동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방, 전기, 가스 시설 안전관리 중에 두 번째 소방, 전기, 가스 시설 안전관리 항목입니다. 이것을 표로 살펴보면 공통 항목으로는 관리자 소방교육, 시설 장비 파손 여부 및 작동 여부 확인, 개별 항목으로는 소방은 대피 통로, 옥내 소화전, 소화기, 비상구 개폐장치, 화재 감지기 작동 여부를 점검합니다. 다음에 전기입니다. 전기의 세부 내용으로는 전기의 안전관리 세부 내용으로는 누전 차단기 작동, 배선 등 내구 연한 경과 여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의 안전관리 항목입니다. 가스의 안전관리 세부 내용으로는 가스 누설 차단기 설치와 작동, 환기 상태, 배관 및 밸브 파손 여부를 점검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감염병 안전관리. 그 첫 번째 내용으로는 식품위생 감염병 관리 기초 준수사항이 되겠습니다. 1. 식재료 검수, 보관, 처리 과정 시 위생지침을 준수. 2. 식품 조리자의 개인위생 관리 철저. 3. 대상자는 음식 섭취 전 손을 청결히 하고 체험 과정 중 발견되는 열매 등을 함부로 먹지 않는다. 다음은 식품위생 감염병 관리 대상을 표로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생은 식재료 관리, 작업위생 관리, 개인위생 관리, 식중독 감염병 사고로 구분해서 살펴보는데, 먼저 식재료 관리의 세부 내용은 식재료 검수, 보관 관리, 처리 등의 과정을 준수. 다음 작업위생 관리의 세부 내용은 기구, 기계, 식기의 세척과 보관 과정을 준수.
다음 조리 단계별 교차 오염 방지입니다. 다음은 개인위생 관리의 세부 내용으로는 채취, 가공, 조리, 저장 운반자의 건강관리와 손위생관리, 복장위생 지침을 준수한다. 다음은 식중독 감염병 사고의 관리 대상 세부 내용입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시, 집단 급식 시, 음식 보관 시 식중독을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자는 신속히 보고하고 환자는 신속히 병원을 방문한다. 다음은 식품위생안전관리 세부 내용입니다. 안전관리 체계 및 교육, 복장 위생관리, 식재료 위생관리, 배식시 위생관리, 조리기구 위생관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감염병 대응 체계입니다. 대을이 아니라 식중독 감염병 대응 체계입니다. 페이지 176에 있습니다. 체험휴양마을 체험객이 오죠. 그럼 식중독이 만약에 발생하였다면 보건소에 신고를 하고 보고를 하고 체험객 음식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식중독 원인 파악을 하고 재발 방지를 조치합니다. 식재료 관리, 보관 교육을 하고 작업위생, 개인위생 교육, 체험 전후 손 씻기, 체험 중 수확한 농임산물 바로 섭취 안 하기 등을 교육을 합니다. 식중독이 발생하면 병의원 방문, 병원 도착 전까지 옆으로 눕혀서 이송합니다. 그리고 체험객 음식 제공을 중단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조치하고 재발 방지 조치 전까지는 가급적 음식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4. 폭력사건 예방 및 관리 체계입니다. 1. 폭력사건 예방 및 관리 기초 준수사항. 1.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자, 대상자 그룹 내에서의 그룹 간 상호 협력, 소통의 분위기 형성. 2. 치유농업 프로그램 진행 장소 외의 방문 금지 지역을 공지한다. 3. 숙박시설 내 남녀 간 공간과 동선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보호자 또는 인솔자 숙소는 대상자 숙소 내 또는 인근에 배치한다. 다음은 폭력사건 예방 및 관리 체계의 사전 준비 세부 절차가 되겠습니다. 폭력 또는 성폭력 사고 안전관리, 폭력 또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지도, 숙박 장소별 체험 활동별 전담 인력 배치. 그러니까 숙박 장소에도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체험 활동하는 데도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폭력사건 대응 체계를 그림으로서 살펴보겠습니다. 의심 사례 또는 구체적 사례가 발생하면 피해자, 가해자는 즉각적 분리 조치를 합니다. 이때 사진 촬영 등 증거물 확보를 하고 보존을 합니다. 그리고 관계기관에 신고를 합니다. 관계기관에 신고를 할 때 학교폭력 신고는 상담 전화가 117입니다. 117. 상해 신고는 112 또는 119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는 1899-3075입니다. 1899-3075. 그리고 전담 의료기관 방문. 여성의 긴급전화는 1366에서 안내를 합니다. 여성의 긴급전화는 1366에서 안내를 합니다. 다음은 안전 및 위생 점검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건물, 가스, 전기 등의 안전 점검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점검을 통해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시, 군구의 재난관리부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119에 신고하여
부적합 원인을 찾아 해결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개인위생, 원료 및 조리 가공식품의 취급, 조리 가공 설비 및 시설, 그 위 수질 및 청결 관리 등의 위생 점검 또한 점검표를 이용하여 점검한다. 치유농업시설 환경에는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한다. 치유농업시설 환경에는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된다. 다양한 시설, 즉 소방시설, 피난시설 등 및 기계나 장비, 농기구, 구급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계나 장비, 그리고 계절별 안전관리를 위하여 점검표를 활용하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가 있다. 다음은 안전점검표 사례입니다. 2016년에 농촌진흥청에서 만드는 건데, 구분은 안전보장제도, 시설 안전관리, 농기계 안전관리, 소방시설 관리, 피난시설 관리, 구급장비 관리, 겨울 안전관리, 여름 안전관리, 동물 안전관리, 사고 예방 관리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검 내용은 상당히 많은데 한번 가볍게 읽어보고 내려가겠습니다. 안전점검표 사례입니다. 먼저 안전보장제도입니다. 점검 내용은 농장 운영자를 위한 상해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다. 방문객을 위한 보상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다. 시설물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다. 이게 안전보장제도입니다. 다음은 시설안전관리의 점검 내용입니다. 위험지역, 위험표시판이 설치되었다. 체험학습장별 안전수칙 안내판이 설치되었다. 홍수, 눈, 결빙, 공사 등의 위험구역 표시를 하고 있다. 체험장 시설물 중 날카로운 부분에 보호막이 설치되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배려한 시설이 되어 있다. 이것이 시설안전관리의 점검 내용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안전관리 점검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기계별 특성을 교육생에게 사전 교육한다. 어린이 등은 혼자 농기계를 만지지 못하도록 한다. 농기계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험 전 시험 운전한다. 어린이가 경운기, 트랙터 등을 타고 내릴 때 보호자와 함께한다. 농기구나 체험도구를 장난하지 않도록 한다. 농기계의 전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로나 주변을 정리한다. 농기계를 움직일 때는 주위를 살피고 안전을 확인한다. 다음은 소방시설 관리의 점검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물에 소화기가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다. 소화기의 충전량 상태가 적절하다. 소화기의 손잡이, 안전핀, 용기 외부가 파손되지 않고 정상적이다. 주요 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가 제대로 작동한다. 주요 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벨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등이 소방시설 관리의 점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난시설 관리의 점검 내용이 되겠습니다. 피난시설의 관리 점검 내용은 비상구의 크기, 위치 등이 화재 시 신속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 피난 계단, 비상구 이용 시 대피를 방해하는 물건이나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 등 피난기구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피난시설 관리의 점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급장비 관리에 대한 점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급상자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 구급상자 안에 충분한 약품이 존재한다. 구급장비 보관 시 외부 먼지에 오염이 되지 않고 청결하게 보관되고 있다는 구급장비 관리의 점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겨울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 내용입니다. 겨울철 방문객 대상 겨울철 안전관리 교육이 이루어진다. 얼음 이용 체험
학습장의 안전 안내판이 설치되었다. 수도시설의 동파 여부를 정기 점검한다. 밀폐 공간의 유해가스 누출 여부를 점검한다. 겨울철 화재 예방시설을 매일 점검한다는 겨울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름 안전관리 점검 내용입니다. 여름철 안전관리 요령을 체험학습 전에 교육한다. 물놀이 시 준수사항을 숙지하게 한다. 물놀이 시 준비운동을 시킨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을 적신다. 는 여름 안전관리 점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 안전관리 점검 내용입니다. 승마 등 동물 체험에는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한다. 맹견, 맹수에게 체험객 접근을 금지하도록 한다. 맹견, 맹수는 입마개를 하거나 안전한 우리에 가두어둔다. 맹견, 맹수, 가축 등이 질병 발생 시 반드시 격리한다. 맹견, 맹수들을 돌멩이 등으로 괴롭히지 않도록 한다. 농장 동물에게 갑작스러운 행동이나 소리를 지르지 않게 한다는 동물 안전 관리에 대한 점검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고 예방 관리에 대한 점검 내용입니다. 안전사고 대비하여 구급 약품을 준비한다. 사고 발생 응급처치 및 예방 교육을 이수한다. 식품위생 관리를 위해 식기 및 기구를 소독한다. 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소방서 등과의 연락체계를 정기 점검한다. 다음은 안전점검표 사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4년에 발행한 것입니다. 사업장 명도 쓰고 점검 일자를 씁니다. 구분은 건물, 가스, 전기, 기타 등으로 구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 2-1-13 안전점검표 사례 1. 건물 7개 항목이 있습니다. 건물에서 수시로 톡톡 소리가 들리는 등 균열 현상은 없는가? 벽지가 찢어지거나 화장실 타일에 균열이 있는가? 옥상에 과하중의 물건이 적재되어 있지 않은가? 창문의 여닫침 상태가 좋은가? 시설물 주변이나 옥상 등의 배수시설 상태는 좋은가? 콘크리트 구조체의 균열, 박리, 누수, 철근 노출은 없는가? 기둥, 보등, 구조 부위 손상 균열은 없는가? 이런 것 등의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시, 군, 구 재난관리부서에 신고를 합니다. 다음 가스에 대한 안전점검표 사례입니다. 가스에 대해서도 7개 항목이 있습니다. 중간 밸브, 가스레인지 콕은 완전히 잠겨 있는가? 두 번째, 월 1위 가스가 새지 않는지 비눗물과 점검맥으로 점검을 하는가? 세 번째, 가스통을 환기가 잘 되는 시루에 보관하는가? 네 번째, 이사에 의한 가스시설 철거 및 설치는 전문 시공업자에게 의뢰하는가? 다섯 번째, 가스 보일러의 흡 배기구 시설 설치 상태는 양호한가? 여섯 번째, 경보기 등은 정상 작동하는가? 일곱 번째, 가스 밸브 및 배관은 녹슬지 않았는가? 다음은 안전점검표 사례 세 번째, 전기입니다.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고 월 1위 정상 작동 시험 버튼을 눌러 확인하는가? 두 번째,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가? 이렇게 가스의 안전점검표를 점검을 해서 만약에 이상이 발생하면은 가스안전공사 또는 가스공급업소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안전점검표 사례 세 번째, 전기가 되겠습니다. 전기의 안전점검표는 5개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고 월 1위 정상 작동 시험 버튼을 눌러 확인하는가? 두 번째,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가? 세 번째,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않는가? 네 번째, 손상된 코드선,
피복이 벗겨진 전선을 사용하지 않는가? 5번째, 집을 배울 때는 각종 코드를 뽑아두는가? 이러한 전기 안전점검표 5개 항목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전기안전공사에 신고를 합니다. 다음은 안전점검표 기타가 되겠습니다. 8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화기를 비치하고 작동 요령을 알고 있는가? 두 번째, 화기 주변에 인화성 물질 등을 내버려 두고 있지 않은가? 세 번째, 구급상자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 두는가? 네 번째, 라이터, 성냥, 약물, 칼 등은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있는가? 5번째, 높은 곳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는 물건을 내버려 두지 않는가? 6번째, 목욕탕 등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나 하였는가? 7번째, 유해물질, 즉 인화성 유독물질 등을 내버려 두지 않았는가? 8번째, 문, 책상, 가구 등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안전조치를 하였는가? 이때는 문제가 이상이 있을 때는 화재 신고 국번 없이 119입니다. 다음은 위생점검표입니다. 9번은 개인위생, 원료 및 조리, 가공, 식품 취급. 세 번째로는 조리, 가공 설비 및 시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준수사항 이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 위생에 대한 위생점검표입니다. 6개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사, 발열, 구토 등 화농성 질환이 있는가? 두 번째, 가족 및 동거인에게 기저질환이 있는가? 세 번째, 위생복, 작업화 등이 청결한가? 네 번째, 손 세척 및 소독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가? 5번째, 손톱의 청결 유지 및 장신구, 예를 들어서 반지 등입니다. 장신구를 제거하고 있는가? 6번째, 종업원의 심리적 상태가 안정적인가? 등이 개인위생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료 및 조리, 가공, 식품 취급입니다. 8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원료 및 조리, 가공, 식품 취급의 첫 번째, 부패, 변질 및 무신고 또는 무허가, 무표시 제품 등을 사용하는가? 두 번째, 저장 조건, 포장, 용기 등이 적정한가? 세 번째,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한 구분 보관이 되어 있는가? 네 번째, 적정 보관 온도를 준수하고 있는가? 5번째, 가열 조리식품과 비가열 조리식품을 구분하는가? 6번째, 가열 조리식품의 신속 냉각 및 적정하게 보관하고 있는가? 7번째, 과체류 등 원료의 절단 시 세척을 선행하고 있는가? 8번째, 식품 제조, 가공, 조리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가? 다음은 세 번째, 조리, 가공, 설비 및 시설입니다. 6개 항목이 있습니다. 위생점검표 사례입니다. 조리, 가공, 설비 및 시설의 첫 번째 항목으로는 오염, 청결, 준청결 구역 구분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 방충, 방서 및 이물 혼입 방지에 신경 쓰는가? 세 번째, 육류, 채소류 등 원료별로 조리기구를 구분해서 사용하는가? 네 번째, 칼, 도마, 행주 등 조리기구 및 설비 등을 적정 세척, 소독하여 사용하는가? 6번째, 작업장 내 수세시설 및 소독시설의 구비 및 작동이 잘 되고 있는가? 6번째, 작업장 바닥의 물 고임 방지 및 배수구 개폐가 용이한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타 준수사항 이행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돗물 아닌 물 사용 시 먹는 물 수질 검사를 하는가? 두 번째,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보관 또는 조리, 가공 등에 재사용하지 않고 있는가? 세 번째, 쓰레기 및 쓰레기장의 청결 상태를 관리하는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유농업 프로그램 안내 중에서 치유농업 프로그램 활동 동선 치유농업 프로그램 대상자 환영입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대상자를 환영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대상자들에게 시설이나 인력 등에 대해 간단히 소개, 방문 및
이용 경험이 있는 대상자라도 재차 설명하면서 환대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특별한 활동을 시작하지 않더라도 간단한 다과를 즐기거나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은 대상자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이를 통해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대한 대상자들의 기대 정도나 목적 등을 파악할 수 있어 프로그램에 대한 대상자의 참여 정도와 만족도를 결정하는 큰 요인이 된다. 치료 목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대상자 및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 수준이나 상태 등을 확인하여 프로그램 운영자 및 참가자가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전문적인 치유 인력이 없다면 치유 활동에 주의를 요구하며 외부 치유 인력의 지원을 요청할 수가 있다. 그리고 대상자가 자기소개의 시간을 꺼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위기를 살펴서 해당 단계를 건너뛰거나 간단한 담소로 나누기도 한다. 그리고 특별히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닌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에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활동 동선 중에 두 번째, 나 시설 안내입니다. 프로그램 대상자를 환영한 후에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할 다양한 시설들도 안내한다. 기본적인 부대 시설, 즉 프로그램 진행 장소, 외부 환경, 화장실 등 편의 시설, 이러한 기본적인 부대 시설과 치유농업이 이루어지는 농장 또는 시설만의 특별한 공간 등을 안내한다. 또한 사적인 공간이나 직원 전용 공간 등 대상자들이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출입 제한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시설을 안내하면서 프로그램 대상자들이 해야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나 주의사항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시설을 돌보는 과정에서 안전사항을 준수한다. 예를 들어 대상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시설 내 동물자원, 즉 큰 가축 등을 안내할 경우 안전을 위해 동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다음은 치유농업 프로그램 활동 동선 중에 세 번째,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 안전 교육이 되겠습니다. 1. 오리엔테이션. 기본적인 시설 안내가 끝나면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농장이나 기관,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목적 및 일정을 설명한다. 대상자의 요구 등 필요에 따라 간략한 설명에서부터 구체적인 사항까지 제시할 수가 있다. 단,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이라면 이 과정은 생략할 수가 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당일의 기상 상태에 따라서 실의 활동이 제한되거나 실내 활동으로의 변경사항이 생기는 경우에는, 또는 특정 계절이나 기간, 월별 활동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들에게 변경사항을 자세히 설명해준다. 이러한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 교육에 대해서 팁으로서 치유농업에서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프로필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치유농업시설 소개에 대한 개략적인 안내, 사진 등이 되겠습니다. 농업활동에 대한 간략한 소개, 즉 치유농업 시설 규모, 주변 환경, 기르는 가축, 작물, 활동 혹은 생산품, 연간 활동 목록, 주요 활동, 매년 바뀌는 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치유농업시설에서 수행 중인 공사, 예를 들어서 신축공사, 증축공사, 보수공사, 전기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치유농업시설의 위치, 지역사회 서비스, 지도에서 제시되는 농업시설 위치, 주소, 주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예컨대 의료보건시설, 매장, 관공서, 영화 등에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 안전교육에 있어서 두 번째, 사전 안전교육이 되겠습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대상자들의 위험과 부상을 최소화하고 프로그램 운영자들에게 안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실행하기에 앞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사전 안전교육 시에는 프로그램 대상자뿐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 인력도 참여한다. 사전 안전교육 시에는 프로그램 대상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자도 참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전 안전교육회는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명확히 이해하였는 뒤 점검하고 안전수칙이 치유농업시설에 비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안전사항을 기억할 수 있도록 자주 훈련한다. 또한 사용하는 도구, 장비 및 활동 중 안전사항을 지속해서 관찰한다. 다음은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 안전교육에 대한 또 팁이 있습니다. 치유농업시설 안전 오리엔테이션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활동에 대한 팁이 되겠습니다. 보호구 착용 권유, 예를 들어 장갑, 부츠, 헬멧, 작업복 등이 되겠습니다. 작업복입니다. 다음 위생 안전사항 이행, 즉 식사 전후 손 씻기, 화장실 이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유농업시설 참가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입니다. 또 새로운 활동을 기획할 경우 주의사항 등을 점검하고 보호자를 동반할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안전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일정을 미루더라도 모든 안전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치유농업 프로그램 실행 및 점검에서 3-1 집단 활동 지도 요령입니다. 대상자들을 대할 때 참여자들과 눈을 맞추고 웃는 얼굴을 한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먼저 다가서는 태도를 보인다. 세 번째, 대상자의 나이와 눈높이를 맞추어 진행한다. 네 번째, 크고 자신 있는 목소리로 대상자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한다. 다섯 번째는 대상자들에게 활동을 가르치거나 일방적인 방향으로 의사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대상자들이 즐겁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여야 한다. 그리고 일곱 번째, 처음 대상자를 대하는 순간부터 프로그램을 마칠 때까지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응대를 통해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특징 및 목적, 치유농업을 제공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독창성이 고스란히 대상자들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다음은 표 2-1-15로서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운영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운영 자세 1. 대상자는 거의 외부에서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선 대상자가 치유농업 프로그램 장소 또는 시설에 적응하도록 견학부터 시킨다. 장소나 시설을 둘러봄으로써 대상자는 본인이 참여하게 될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고 식물이나 동물 등 치유농업 자원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 시간을 갖는다. 이때 프로그램 운영자는 대상자가 어떠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관찰한다. 매희 프로그램은 대상자와 적극적인 대화로 시작한다. 이전 활동이나 프로그램에서 재미있었던 일, 식물이나 동물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세 번째, 대상자의 컨디션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않도록 활동량과 시간을 조절한다. 네 번째, 확신이 없을 때는 약속 등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대상자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조건과 요구를 염두에 두면서 가능한 평등하게 대화하도록 한다. 여섯 번째, 호칭, 이름 또는 성은 서로 상의하여 결정하고 정확하게 사용한다. 호칭은 정확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대상자의 노력을 칭찬한 후에 도와준다. 여덟 번째, 대상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참여할 경우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 대상자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고 가능한 스스로 혼자서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아홉 번째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자세입니다.
대상자에게 결정할 기회를 많이 제공하며 작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도움을 주고 이후에는 각자의 해석이 바뀐다. 10번째, 단위 계획서에 기반한 치유농업 활동이 끝날 무렵 그날의 중요 사항을 복습하고 다시 활동에 대해서 설명한다. 11번째, 대상자가 그날의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종료 5 내지 10분 전에 알려주고 마무리할 시간을 준다. 12번째, 자재, 도구, 식물 등의 관리는 안전과 사용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질서정연하게 보관 관리하고 빈번히 사용하는 물건들은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보관한다. 다음은 집단활동 지도 요령 표 2-1-16입니다. 1. 치유농업 프로그램 내용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구성하여 대상자들이 프로그램 활동에 스스로 참여하고 본인의 작업을 결정하도록 한다. 2. 오늘 할 일을 설명하고 샘플을 보여주거나 시연을 통해 미리 활동을 경험하게 한다. 많은 대상자들이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실패를 두려워하여 작업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작업 내용을 보여주면서 대상자의 불안을 없애준다. 3. 대상자들이 관심을 끌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자 위에도 시설의 직원, 자원봉사자, 가족 등 주위 사람들이 긍정적인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위 사람들이 치유농업 프로그램과 친숙해지는 것도 효과적이다. 외부인의 질문과 조언도 도움이 된다. 4. 성공의 열쇠는 작게 시작하는 것이다. 원예를 모르기 때문에 식물을 재배할 수 없다고 하는 대상자도 있다. 이러한 대상자에게는 발근이 잘 되는 식물의 삽목 등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한다. 흙 만지는 것을 싫어하는 대상자는 꽃꽂이부터 시작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5. 다른 사람을 위한 선물 등을 만드는 것을 권유한다. 자신이 재배한 식물 또는 그것을 이용한 공예품을 가족, 친구, 직원들에게 선물한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6. 서로 돕도록 한다. 도와주는 사람은 도와줄 수 있다는 만족감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도움을 받은 고마움을 서로 느낄 수 있다. 7. 대상자들이 동기를 유발한다. 프로그램 운영자는 대상자들에게 가능한 도와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흙 만들기를 할 때는 집단 내에서 지원자를 찾는다. 흥미가 없어 보이는 대상자라도 사소하게 준비물을 나누어 주는 것을 부탁하거나 재미있는 작업에 함께 하도록 권유할 수가 있다. 다음은 치유농업 프로그램 점검 및 대안 마련입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자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안 프로그램 대상자의 상황이나 활동 상태 등을 파악해야 하며 프로그램이 목적과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치유농업 단위활동 실행 후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자 및 운영 인력의 프로그램 실행 후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 시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할 점, 개별 대상자에게 부족했던 점이나 수정해야 할 점 등을 알 수 있고 개별 대상자의 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다. 또한 피드백 정리를 통해 수정, 보완 사항을 도출하여 개발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수정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다. 다음은 치유농업 프로그램 점검 및 대안 마련에서 첫 번째 치유농업 프로그램 점검입니다. 치유농업사는 치유농업을 실시하는 동안 대상자의 건강이나 활동 상태, 호전 여부 등을 파악해야 하며 프로그램이 치유사의 치유 목적과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상자의 활동 상황이나 건강 상태의 변화 또는 보완하거나 보충해야 할 점 등은 희기별 프로그램이 끝난 후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자, 보조 전문가, 자원봉사자 등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운영 인력의 피드백 결과를 통해 점검할 수 있다. 희기별의 피드백 정리를 통해 매 단위 활동 프로그램 시 문제점이나 보완할 점, 대상자 개개인에게 부족했던 점이나
수정할 점 등을 알 수 있고 개별 대상자를 평가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추후 프로그램 지도 자료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계획 단계에서 단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을 경우 원활한 프로그램의 진행 및 세부 목표 달성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 사항을 반드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점검 과정은 대상자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의 난이도 및 단계를 조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이 외에도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대상자의 흥미 유발에 적합했는지, 활동 재료가 프로그램 내용이나 목표 등에 적합했는지, 대상자의 기능이나 수준에 적절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 다음은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평가 항목이 되겠습니다. 평가 항목을 먼저 구분해서 보면 사전 준비, 진행 능력, 프로그램 운영, 상황 대처 및 서비스, 대상자 만족도 등으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전 준비입니다. 내용으로는 각 프로그램의 사전 준비, 그래서 프로그램 관련 인력 사전 역할 배분, 프로그램 관련 인력을 사전 역할을 배분해 줍니다. 설명 내용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날씨 대비 준비사항 내용으로는 그 우천시 비옷, 실내시설 사용 등 더울 때 대비 식수 제공 등 전체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전 준비 내용 중에 세 번째인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위한 주변 정비 등 준비사항, 이것은 청소 및 정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전 준비 내용 중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이해시키기 위한 자료 등 기타 사항에 대한 준비, 그 내용으로는 시청각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운영 평가 항목 중에 두 번째 진행 능력입니다. 진행 능력의 첫 번째 내용으로는 프로그램 설명은 적당했는지, 즉 내용, 시간, 설명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진행은 매끄러웠는지, 세 번째, 복장은 적당했는지, 네 번째, 대상자의 수준에 맞는 운영과 진행이었는지, 즉 대상자의 나이, 성별, 직업, 목적 등을 고려해서 대상자의 수준에 맞는 운영과 진행이었는지 점검해보는 것입니다. 평가해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평가 항목 중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식사는 적당했는지, 즉 식사 준비, 메뉴, 시간, 장소 등은 적당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 내용으로 이동에 불편함은 없었는지, 즉 진행 장소로의 이동 때 불편함은 없었는지를 평가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의 평가 항목 세 번째, 프로그램 간 연계는 좋았는지, 네 번째, 설명 장소는 적당했으며 불편함은 없었는지 등이 프로그램 운영 평가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평가 항목 중에 상황 대처 및 서비스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운영 인력의 친절도, 위생 상태, 예를 들면 식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치유농업 프로그램 촬영 등 기록, 그래서 사진을 촬영하고 프로그램 활동을 기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상황 대처 및 서비스, 네 번째, 특이 상황에 대한 대처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항목의 대상자 만족도입니다. 흥미도는 좋았는지, 두 번째, 다시 참여하고 싶은지 등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안전 및 기타 점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 안전 및 기타 점검의 내용으로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장소, 조건은 대상자의 활동 정도, 활동 내용, 그리고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자원의 선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치유농업 프로그램 대상자의 선호 및 심신 상태에 따라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면 치유농업의 효과를 한층 높일 수가 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자는 프로그램 실행 중 돌발 상황을 확인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이 적절했는지,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을지 대안을 마련할 수가 있다. 또한 프로그램 장소나 사용 도구 및 기타 준비물 등 물리적 환경 요인에 대해 점검을 한다. 다음은 치유농업 프로그램 대상자 평가지입니다. 이 대상자 평가제는 구분을 농장시설, 프로그램 진행, 식사, 숙박, 감정 또는 기분, 이것은 필요할 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 만족도, 마지막으로 좋았던 점 및 아쉬운 점을 기록하라는 공란이 있습니다. 먼저 대상자 평가지의 농장시설입니다. 농장시설에는 체험도구는 충분히 구비되었는가? 체험도구는 원활하게 작동하였다. 입장, 입구, 식당, 휴게공간, 주차장 등 편의시설은 만족스러웠는가? 화장실, 세면대는 만족스러웠는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나? 안전시설은 적절히 갖춰져 있나? 등이 농장시설에 대한 평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평가지입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흥미로웠나? 프로그램 진행 시간은 적절하였는가? 프로그램 진행자는 능숙하게 진행하였는가? 프로그램 진행을 안전수칙에 대한 준수가 강조되었는가? 등이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평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사에 대한 평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식사는 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의 질은 만족스러웠는가? 식사 가격은 적절하였는가? 등이 식사에 대한 평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숙박입니다. 숙박시설은 쾌적하였는가? 시설 내 편의, 위생시설은 만족스러웠는가? 그리고 숙박 가격은 적절하였는가? 등이 숙박의 평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정 또는 기분에 대한 평가지입니다. 이 내용은 필요하다면 그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기분을 느낀다. 나는 도움이 되는 기분을 느낀다. 나는 편안해지는 기분을 느낀다. 나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나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가까운 느낌을 느낀다. 나는 어떠한 일에 대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등이 감정 또는 기분을 필요하다면 삽입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자 평가지 만족도입니다. 전반적인 만족도입니다. 그 질문은 치유농장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는가? 치유농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가? 기회가 된다면 치유농장을 다시 방문하고 싶은가? 등이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평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점이 있으면 기록하고 아쉬운 점이 있으면 또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유농업 프로그램 점검 및 대안 마련 중에 세 번째 치유농업 프로그램 수정 보완이 되겠습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자, 운영 인력, 참가자 등의 피드백 결과를 통해 치유농업 단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부족한 점이나 문제점, 보완할 점, 개별 대상자에게 부동했던 점이나 수정할 점 등을 파악할 수가 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흥미, 지식, 기술,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 기능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활동의 난이도 및 단계도를 조절할 수가 있다.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된 사항 외에도 치유농업 시설 및 장소, 보조도구, 안전도구, 각종 시설 등에 대한 점검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항목별로 개선사항을 확인하고 보완한다. 이러한 과정은 보다 발전적인 치유농업 프로그램과 시설을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된다. 다음은 실습으로서 치유농업 활동 및 모니터링입니다. 먼저 활동 요약입니다. 페이지 192입니다. 그 활동명을 씁니다. 활동명은 치유농업 프로그램 실행 및 모니터링, 소요 시간은 6시간, 목적, 계획된 프로그램의 실행 및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 순서는 프로그램 대상자 환영 및 프로그램 안내,
두 번째, 프로그램 운영 지침 및 안전 지침 공지. 세 번째, 계획된 프로그램 실행. 네 번째, 프로그램 모니터링. 다섯 번째, 프로그램 개선사항 모색. 그 재료 및 자료는 체크리스트 또는 평가표, 그리고 필기 도구가 되겠습니다. 필기 도구. 도구로는 문서 프로그램, 한글이나 MS 워드 또는 파워포인트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유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사항으로서 치유농업 활동 진행상 점검 중에 그 활동명, 대상자명, 날짜, 성별 이런 걸 쓰고, 구분은 이제 상세 질문하고 평가로 합니다. 사전 준비는 활동 사전 준비, 또 날씨 대비 준비사항, 청결 상태 등이 되겠고, 평가는 활동 관련하여 운영 인력 사전 역할을 배분하였는가, 활동에 대한 설명 내용이 있는가, 그리고 날씨 대비 준비사항으로는 우천시 비웃 실내 프로그램 등 더울 때 대비 식수 제공 등 전체 운영사항이 되었는가, 그리고 청결 상태는 청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유농업 활동 진행사항 중에 실습입니다. 대상자 성명을 쓰고, 날짜도 쓰고, 활동명도 쓰고, 성별, 남자나 여자나 성별 쓰고, 구분, 또 상세 질문, 평가 이런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먼저 사전 준비는 활동 사전 준비, 날씨 대비 준비사항, 청결 상태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먼저 활동 사전 준비는 활동 관련하여 운영 인력 사전 역할은 배분하였는가, 활동에 대한 설명 및 내용은 하였는가가 되고, 다음 날씨 대비 준비사항으로는 우천시 비웃 실내 프로그램 등은 준비되었는가, 그리고 더울 때 대비 식수 제공 등 전체 운영사항은 준비되었는가. 다음에 청결 상태입니다. 상세 질문 중에서 청소 등은 잘 되었는가. 다음은 진행 능력입니다. 진행 능력에 대한 상세 질문은 활동 설명은 적당했는지, 진행은 매끄러웠는지, 복장은 적당했는지, 그리고 대상자의 수준에 맞는 운영과 진행이 되었는지. 그래서 활동 설명은 적당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내용, 시간, 설명 능력이 적당했는지 등이 되겠고, 대상자의 수준에 맞는 운영과 진행이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대상자의 나이, 성별, 직업, 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의 수준에 맞는 운영을 진행하였나 안 했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활동 운영에 대한 평가입니다. 상세 질문에는 이동에 불편함은 없었는지, 활동 간 연계는 좋았는지, 설명 장소는 적당했으며 불편함은 없었는지 등이 활동 운영에 대한 상세 질문인데, 가령 이동에 불편함은 없었는지는 진행 장소로 이동할 때 불편함은 없었는지 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황 대처 및 서비스에 대한 상세 질문입니다. 마을 주민 전체의 친절도, 위생 상태, 심지어 식사 등 할 때죠. 위생 상태, 활동 촬영 등 기록은 했는지, 특이 상황에 대한 대처 등은 했는지, 그래서 사진 촬영 등 활동 기록을 했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체험객 만족도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세 질문으로는 흥미도는 좋았는지, 또 다시 참여하고 싶은지 등을 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습에 있어서 치유농업 활동 및 모니터링에 대해서 치유농업 활동 대상자 점검에 표에 날짜 적고, 작성자 적고, 활동명 적고, 장소 적고, 목표, 대상자 이름 적고, 대상자 특징 적고, 또 목표에 대한 점검으로는 목표 적고, 결과 적고, 또 활동 및 진단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적고, 기타 특별 사항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급 지우농업사 시험 길라잡이 제33강의 내용으로서 제3권 지우농업 서비스의 운영과 관리, 제1장 지우농업 서비스의 실행, 단원 1 지우농업 프로그램 실행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저희 에파쿠팜 전문강TV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